안녕하세요. 먼저 이 영상은 단순히 우연의 일치라고 생각하고 그냥 이런 경우도 있구나 재미로만 시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떠한 의혹이 들면은 증선위에서 조사하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우연히 타이밍이 맞아 떨어진 거라 생각하는데요. 자, 기사 내용을 보면은 2013년 서정진과 2021년 진양곤의 묘한 기시감입니다. 공매도 시세조정 민원을 제기한 후에 금융당국에게 역공을 당한 것이 8년 전과 판박이라고 하는데요. 제가 셀트리온 증선이 후속 영상으로 이 내용의 영상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여기 기자분이 제 생각과 똑같게 팩트로 정확하게 언급해 주셔서 깜짝 놀랐고 반가웠는데 그냥 읽기만 해도 될 정도입니다. 아마 많은 주주님들도 전후 사정을 아신다면 비슷한 느낌을 받으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리고 역시 다른 기자도 똑같은 논조로 쓴 것이 있습니다. 셀트리온, HLB 모두 다 대표 바이오 기업이라는 점, 그리고 공매도에 시달렸던 전적이 있다라는 점. 8년 전에 셀트리온은 금융당국으로부터 주가 조작 혐의로 검찰에 고발을 당했고 현재 HLB는 증선위를 기다리고 있다. 그리고 HLB도 검찰 고발이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상태죠. 그러니까 셀트리온, HLB 둘 다 판박이다 라는 것인데요. 먼저 셀트리온의 사례를 간단하게 요약하면은 서정진 회장은 대한민국에서 신약 개발보다 공매도와 싸는 게 더 힘들다며 그동안 계속 숱하게 어려움을 토로해 왔습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지쳤다라는 말을 하면서 자신의 지분을 외국계 제약회사에게 매각하겠다라는 발언을 하면서 시장이 폭락했던 적도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증선위가 열렸죠. HLB, 셀트리온 둘 다 공통적으로 공매도 세력을 조사해달라고 했었던 적이 있습니다. 진 회장도, 서 회장도. 그런데 금융당국이 갑자기 칼날을 이 회사들에게 겨눴다라는 것이죠. 물론 금융당국에서 아무 이유 없이 한 건 아닙니다. 셀트리온의 경우에는 시세 조정 혐의로 증선위를 열린 건데 셀트리온의 주가 조작의 유인으로는 자금 부족으로 규정한 겁니다. 그러니까 셀트리온이 원활한 자금 조달을 위해서는 주가가 안정적으로 상승해야 되는데 시세 조정을 통해서 주가를 올리기 위해서 불공정을 했다 이렇게 판단하고서 검찰에 고발한 것이고, HLB의 경우에는 반대 매매를 유인이라고 판단한 겁니다. 그러니까 HLB가 톱라인 발표하면서 임상 실패라고 시장에서 받아들여지면서 하한가를 2번 맞았잖아요. 그래서 진양곤 회장이 반대매매를 당할 것을 우려해서 불공정 거래를 했다라는 건데 또 여기에 대해서 반박이 나왔었죠. 그 당시에 담보 비율은 850%에 달해서 반대매매랑은 관련이 없다 이렇게 얘기가 됐습니다. 셀트리온은 그래서 어떻게 끝났느냐, 결국 검찰 조사를 받고서 사실상 이제 해프닝으로 끝났습니다. 그래서 1차, 2차 시세 조정은 무혐의가 됐고요. 3차에서는 벌금 3억 원, 약식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에 벌금 3억 원으로 끝났는데 HLB도 검찰 고발되면은 벌금이나 비슷한 걸로 끝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진 회장, 서 회장 모두 공매도 세력을 조사해달라고 요청을 했었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업계 일각에서는 진 회장이 공매도 문제로 금융당국에 찍힌 것 아니냐 그런 추측이 오가고 있다고 합니다. 자, 이에 대해서 많은 주주님들을 감동시켰던 진양곤 회장의 입장 발표를 한번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9월 24일에 나왔었던 것인데요. 이때 이 내용을 보면서 감동하는 주주님들도 계셨을 테고 너무 깊게 관여해서 혹시나 해를 입지 않을까 그런 걱정이 마음이 드는 분들도 있었을 겁니다. 어떤 내용이었냐면은 HLB 주주연대에서 신한금융투자에서 공매도 물량이 나오는 것 같다 그런 의혹이 들어서 다툼이 있었던 그 사건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진양곤 회장이 최대 주주 자격으로서 입장 발표를 했었던 건데요. 여기에서 진양곤 회장이 공매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리고 어떠한 것들을 요청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문장을 잠깐 읽어보면은 이제 법을 공부하는 사람이라는 느낌이 들게 글을 명확하게 구분해서 작성하는 것을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주연대가 약간 잘못 주장했었던 부분이 있거든요. 신금투의 행위, 이것을 신한금투 창구를 통해 행해지는 행위로 정정되는 것이 마땅하고 그러면은 신금투의 억울함과 불편함이 충분히 이해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논쟁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다시 오해가 없게 재정의를 하고서 요게 밑에 주가 하락을 유도하는 매매 형태라 함은 하면서 진행되는 것들은 법률에서 볼 수 있는 느낌의 문장입니다. 진양곤 회장이 파악했던 바 시세 하락을 유도하는 시세 조종이 있었던 것 같다. 그래서 소위 변종 공매도가 활용되고 있다. 이러한 의혹들이 있었다는데요. 자, 그래서 이제 주가 하락을 유도하는 매매 형태는 장계 시 초반에 주가를 하락시키기, 상승 시 대량 매물을 쏟아내며 주가를 하락시키기, HLB가 급등하면은 갑자기 위에서 몇십만 주가 쏟아져 나오는 그걸 말하는 거죠. 갑자기 분봉상에서 파란색 음봉이 뜨는 겁니다. 종가에 집중적으로 주가 하락시키기, HLB는 동시효과에 개파락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거든요. 꽤 많았습니다. 이런 것들, 비상식적인 매매 형태는 시세 조정 행위로 인식되기에 충분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매매 형태들을 눈으로 보니까 좀 의심이 드는 거죠. 그래서 손해를 감수하면서까지 주가 하락을 유도하는 비상식적인 매매가 반복적으로 지속되었다면 이익을 보는 자는 누구인가라는 질문을 하지 않을 수 없고, 결국 공매도 포지션 보유자를 위한 매매 형태라는 합리적 의심에 도달하게 되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더 나아가서 공매도가 금지된 상태에서 이처럼 언제든지 주가를 하락시킬 수 있을 정도의 물량을 항상 보유하고 있는 게 어떻게 가능할까라는 그런 질문. 그래서 이것은 변종 공매도가 아닐까 의심하기에 이르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주연대가 말이죠. 그러니까 무차익 공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불법 공매도를 말하는 것이고, 이러한 매매 형태는 수개월 동안 반복적으로 지속되었던 것, 그리고 이것은 주주연대 생각만이 아니라 저도 진양고 회장도 인지하고 있었던 심각한 사안이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HLB 홈페이지를 통해서 진양고 회장이 공매도에 대한 행위, 입장 발표를 이렇게 했었잖아요. 8년 전에 서정진 회장이 금융당국에게 조사를 요청했던 것과 비슷하게, 그래서 금융당국에게 찍힌 게 아니냐, 이러한 얘기들이 나오는 겁니다. 자, 이러한 경위의 기초에서 여기서도 알 수 있듯이 주가가 거래될 때 이러한 현상들을 몇 개월 동안 관찰했잖아요. 그러한 근거에 사실의 기초에서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혔다고 하는데, 주주연대가 주장하는 시세 조정과 변종 공매도는 합리적 의심 수준입니다. 명백한 증거는 없을 것이며 증거를 확보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도 않습니다. 또 증거가 없다면 시세 조정과 신금투 계좌와의 인과관계 또는 변종 공매도를 입증할 방법이 없으며 주장하는 자가 입증 책임을 진다는 상식에 기초해 볼 때 주주연대 주장은 일견 타당성을 결여합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매매 형태를 관찰했지만은 증거가 없기 때문에 입증을 할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의심에 있는 수준이다. 이렇게 객관적으로 주장의 한계를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타당성을 결여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심받는 행위가 신금투를 이용하는 특정 계좌의 행위일 가능성이 커 보이는데, 따라서 신금투는 많이 억울할 것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타당성을 결여한 의심 수준이기 때문에 신금투가 많이 억울할 것이다. 하지만 의심이 들기 때문에 전수조사를 하여 주시길 바랍니다라고 요청을 한 것입니다. 여기서도 우리가 진양고 회장 최근 유튜브에서 볼 수 있었던 것처럼 상대방의 입장도 충분히 이해하고, 유튜브에서는 금융당국의 입장을 이해했죠. 여기서는 신금투의 입장을 이해를 했습니다. 신금투가 한 것도 아니고 신금투 창구를 이용한 어떠한 세력의 의심행위랑 동일시되니까 억울할 수 있다. 이렇듯 그 상대방의 입장도 충분히 이해하고 나의 입장도 밝히고, 그래서 공정한 시각에서 양쪽을 다 살펴보되 나의 주장은 이러이러하니까 이러한 점에서 의혹을 제기하니까 조사를 해주기를 바란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번에 유튜브에서 진행됐었던 것은 반대로 HLB가 조사를 당하는 것이었으니까 끝에는 이제 소상히 소명하겠다라고 마친 것이 다르고, 기본적으로 논리를 전개해 나가는 부분들은 상대방의 입장, 내 입장, 그런 것들을 다 검토하고서 최종적인 입장을 밝히는 그러한 식으로 진행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상한 매매가 있었던 주요 계좌들에 대해서도 감독기관의 시세조정 여부에 대해서 조사 의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나도 만약에 문제가 있다라면은 조사에 적극 응할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다음에 플러스 주주연대에게도 더 이상 문제 제기를 하거나 확대하는 것을 자제해 주기를 당부드렸습니다. 양쪽에게 요청을 하면서 중재를 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줬고요. 이러한 문장에서 많은 주주들이 감동을 했었던 건데, 자, 이러한 요청에도 불구하고 신금투에서 사실 규명을 외면하고 법적 조치에만 집중한다면은 저는 회사의 대표이사 자격이 아닌 최대 주주 개인 자격으로 주주연대 변호인 선임 등 재반 비용을 지원함으로써 주주연대 의혹 제기와 항의에 동참할 것임을 밝힙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 글을 읽고서 새벽에 그 영상을 안 올릴 수가 없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많은 주주님들이 감동을 했었던 건데, 소극적으로 지원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지원하는 것은 플러스 한 걸음 더 나서서 적극적으로 공매도에 대한 의혹을 제기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드를 치는 것을 넘어서 칼날이 나를 향할 수도 있을 만큼 앞장서 가지고 발언을 했기 때문에 쏟아지는 화살을 내가 다 맞아주겠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든든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너무 깊게 관여해서 해를 입지는 않을까, 그런 걱정스러운 마음도 아마 들었을 겁니다. 다른 주주님들도 비슷한 심정이었을 것 같은데, 이러한 입장 발표가 있고 나서는 결과적으로는 신한금투랑 주주연대에서는 이제 더 이상 추가적으로 문제가 확대되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일단락이 되었었는데요. 자, 이러한 내용들이 있었는데, 공매도 의혹을 제기한 그 진양고 회장의 이러한 입장 발표, 여기 공지사항뿐만이 아니라 다른 기사에서들도 이제 종종 가끔씩은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금융당국에게 찍힌 게 아니냐, 셀트리온도 공매도 의혹 제기를 하니까 찍힌 게 아니냐, 이러한 이야기들을 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냥 우연의 일치라고 생각을 해야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몇몇 개인 투자자들은 금융당국이 공매도 세력과 강하게 연결돼 있다는 의심의 눈초리도
보내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왜냐, 셀트리온의 서정진 회장이 공매도 세력의 시세 조정 혐의를 밝혀달라는 민원을 제기하고서 증선위가 열리고 서정진 회장을 주가 조작 혐의로 검찰에 고발을 했죠. 그리고 이번에 HAB에서도 진양구 회장이 공매도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니까 증선위가 열릴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삼성바이오로직스, 셀트리온의 사례들을 살펴봤는데요. 과거에 제약 바이오들이 증선위를 겪어왔었던 것들을 살펴보면은 HAB가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어느 정도 감을 잡을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